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공식 수사는 내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로 이제 특검의 공식 수사가 끝이 나게 되는데 물론 성과도 있었고 한계라고 하면 한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수사를 좀 많이 해봤고 예. 또 뭐 변호사 업무하면서 많은 사건을 다뤄봤는데 저는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는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일단 준비 기간이 20일, 또 수사 기간이 7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서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특검이 11번 있었는데 특검 무용론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죠. 예.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박영수 특검을 계기로 해서 예. 특검 무용론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아예 손을 못 댔던 블랙리스트 그런 부분은 굉장히 특검이 아주 잘한 수사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 근데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예. 굉장히 아쉬운 점이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뭐 특검의 한계랄지 아니면 특검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이 나온 김에 특검이 대통령 측이 녹음 녹화 거부해서 대면 조사 최종 무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번에 2월 9일 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면 조사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면 조사의 어떤 시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다. 그래서 원래 협의할 때는 비공개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로 일단 청와대 측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특검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규철 특검의 어떤 브리핑 내용을 해서 추론을 해보면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시기 언제 할 것인지 또 그 조사 장소,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 내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약간 서로 이견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방법에 있어서 조사를 하되 조사 내용을 적어도 녹음이나 녹취를 하자. 녹음이나 촬영을 하자는 예. 거죠. 영상 녹화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를 할 때 뭐 참고인이 됐건 피의자 됐건 이제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상 녹화를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녹음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특검이 발표한 내용인 것입니다. 네, 예.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 이것이 어떤 특검의 현실적 한계로 지적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 아마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던 점, 물론 이제 이규철 특검보 역시도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불승낙에 대해서 거듭 유감을 표명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부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도 혹시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 자체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예. 압수수색 요건 중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제 110조. 그래서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또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인을 거부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랄지 사정기관이 모든 장소에서 압수수색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규정 자체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특검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된 주위에서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성역 없이, 그렇죠. 예. 성의 없이 수사라는 게 특검법의 취지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특검이 성의 없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수사의 전제는 압수수색, 즉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를 줘야 돼요. 예. 근데 똑같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특검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어떠한 기관도 거부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 예. 이제 그런 취지로 특검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번에 특검에 대한 국무총리의 어떤 거부한 거, 연장 예. 거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특검이 수사를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수사가 더 필요한지 여부는 특검이 결정해야 됩니까? 특검이 그 필요성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11번의 어떤 특검이 있었지만 그중에 딱 2번 연장이 거부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6번의 특검 같은 경우는 보고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연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관 연장은 특검이 결정하고 단지 요식적 행위로서 보고만 하도록 하는 예. 그런 입법이 됐으면 이번과 같이 그런 논란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일단 어찌됐건 내일로 수사기간 종료를 맞게 됐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결과 발표라든지. 일단 뭐 예. 수사 내일까지는 뭐 기소할 건 다 기소를 해야 예. 하고요. 이제 3일 이내에 이제까지 수사한 자료랄지 그런 것을 다 검찰에 이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내일은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죠.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구속된 피의자와 그다음에 불구속된 피의자 한 15명 내일 기소할 걸 보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한 거의 기소가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역대 이제 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수사를 못했던 부분들, 예컨대 대기업의 어떤 재벌들, SK, CJ, 롯데 같은 그런 재벌들에 관한 부분이랄지 예. 또 그중에 뭐 정유라 부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단 검찰에 다 이첩을 하고 예.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죠. 예. 그 특검이 뭐 앞서 저희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 기소 여부는 아무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왜 어렵냐면 일단 사성 수석으로서 얼마나 직권남용을 했느냐, 예. 또는 직무유기를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건데 어떤 그 범죄 자체도 상당히 적용법조도 추상적이라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일단 소명 부족,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법리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법리에 관한 문제는 이게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것이냐. 설사 어떤 민간인에 대한 인사 개입에 관여를 한다랄지 아니면 문체부의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가한다랄지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과연 민정수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예.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했는데 네. 특검이 이 부분을 보강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그러면 그 부분만 기소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잘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이첩하려고는 생각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또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개인 비리, 그러니까 가족회사 정강에 있어서 업무상 횡령, 또 화성땅과 관련된 차명재산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예. 허위 재산 신고죠. 예. 그런 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기소를 하면 유죄가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검찰로 이첩을 해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려는 취지로 아마 이첩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첩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특검의 수사와 이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크게 좀 다른 점이나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특징, 특검과 검찰 수사는요, 제가 예. 볼 때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지의 문제. 그렇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네. 어떤 정치적 세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 예를 들어서 이첩을 하면 검찰에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 검찰 자체가 특검보다도 수사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법이랄지 아니면 과학적 수사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검찰은 특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예. 그런데 향후에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 그 정부의 어떤 권력의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도 그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6시간이 넘었죠. 6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 최종 변론은 비교적 좀 짧게 끝났는데 그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뭐 국회 소추 쪽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예.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뭐 일단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예. 그다음에 변호사
3명인가 4명이 예. 뭐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쟁점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변호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까지 했는데 예. 3시 반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들이 네.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이 시간에 한 6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걸로 전해지죠. 근데 총 변호인이 17명 정도 되는데 지금 6명 했고 아마 17명, 8명이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한 10명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앞으로 적어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은 그거죠. 이게 과연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고 예.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과연 파면이 돼야 하느냐 네. 그리고 증거가 없다. 네. 그리고 약간의 위반 사유가 헌법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증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증거가 없다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의 어떤 불법성, 예. 네. 그러니까 입수 과정에서 유법했다. 그리고 JTBC 측에서 조작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종범 전수의 수첩이 또 이게 스모킹 건이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그 자체는 역시 그 증거를 수집할 때 네. 유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없다. 증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사용해서 안 된다. 예. 네,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최종 변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언제쯤 끝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에 의해서 일단 어제 박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불출석한 그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출석을 해도 얻을 게 없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일단 오히려 출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본인에게 오히려 득이 될 게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석을 한다 해서 선거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3월 13일 이후로 연장이 돼야지 7인 체제에서 예.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회 소추위원 측에 아주 맹공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더군다나 헌법재판관들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아주 속속히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예. 문제고 또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어떤 데미지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해서 그것보다는 본인의 일방적 의견을 담은 서면을 이제 대체를 하겠다고 했고 그 서면이 제출이 됐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동업 변호사가 예. 그 부분을 대도하는 걸로 예. 가름한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헌재 재판관의 숫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제 8인의 재판관 체제 판결은 재심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재판은요 9인 체제를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9인 체제로 하는 게 사실 모양새도 좋고 법 취지에 맞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8인이나 7인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보면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뭐 다는 아니고 일부 주장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각자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9인 체제가 아니면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손범규 변호사가 했던 얘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요 8명이 결정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8명이 결정한 것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헌법 위반이 되지 않고 또 나중에 뭐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되든 간에 예. 나중에 재심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단심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재심은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재심이라는 것도 가능하냐, 예. 위반하든 위반하지 않든 이제 그런 문제까지 있어요. 예. 네, 일단 오늘 최종 변론 끝나고 최종 판결은 언제 날지 지금 여러 가지 시기들이 예측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예. 오늘 최종 변론 종결을 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판은요. 오늘 변론 종결하면 언제 선고하겠다를 예. 말해줍니다. 지정을 해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그게 아니고 오늘 최종 변론 종결을 하면
평의를 거치는 거예요. 네. 평의는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아주 예. 격렬하게. 토론이 끝나면 그다음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결 시점이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평의가 끝나고 나서 3, 4일 전에 며칠 날 선고하겠다고 지정을 해줘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선고했다를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선고기일이 언제인지를 지정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지난번 이제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3, 4일 전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3, 4일 전에 지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를 수가 있고 표결 자체는 통진당 해산 때 그날 아침에 표결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뭐 3월 지금 선고기를 3월 10일 아니면 3월 13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보안상 이유로 예. 그 전날하면 또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날 선고 날 아침에 예. 표결을 해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